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지금 현재 시간 급등력을 갑작스럽게 보이면서 4,968원, 5,000원 바로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SEC가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서를 냈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1월 20일 날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항소 부분 또한 다시 취하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왜? SEC 위원장은 1월 20일 날 사임을 하기로 결정했고 새로운 SEC 위원장이 해당되는 SEC의 수장을 맡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부분 자체가 항소를 결정했지만 마지막 게리 겐슬러의 자존심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치부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오늘 날짜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자, 소매 판매는 뭡니까? 미국에 얼만큼의 소매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뭐 물가 지수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 물가 지수 말고도 소비가 얼만큼 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게 미국 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또한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해당되는 두 가지의 이벤트가 리플 코인의 상승력에 기대 가치를 높게끔 만들었고 그에 대한 옵션은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 오늘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 코인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건지 어떠한 수혜를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되는 소매 판매 지수 발표 이번 주에 얼만큼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는지 먼저 체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월 14일부터 있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1월 15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오늘 날짜로 소매 판매 지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때요?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죠? 예측치 대비 실제로 모두가 낮게 나왔고요. 소매 판매 또한 예측치 대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인즉슨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던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잡혀가고 있으니까 금리를 재차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 전까지 이 경제 지표 발표가 너무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겠다. 그러한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 가치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내고 있다. 자,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 자,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고래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고래는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여전히 높아. 어때요? 마찬가지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근데 금리를 낮춘다면 어떻습니까? 투자 자금을 늘릴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긍정적인 힘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리플 SEC 건을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아침입니다. 아침에 SEC와의 갈등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SEC가 항소를 결정하면서 리플한테는 변동성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었죠. 근데 리플 CEO가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이 말은 SEC와 리플 코인의 전쟁의 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중요했고 현재 해당되는 SEC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상자산에서 리플 코인은 트럼프의 랠리의 첫 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부분 말씀드렸죠. 왜?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공약에서 첫 번째 공약이 뭐였죠? SEC 위원장을 잘라내겠다. 자, 취임식 1월 20일 날짜로 SEC 위원장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뭐가 있죠? 해당되는 SEC 위원장을 잘라내는 거 말고도 비축 자산, 우리 미국은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전략적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는 이 달러와의 확실한 가치를 비트코인, 코인 시장이 모두 같이 함께 만들어가겠다. 라는 부분이 트럼프의 정체적인 공약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킬 부분은 지켜내겠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SEC가 항소를 결정한 그 부분 이후에 곧바로 리플 CEO는 뭐라 합니까? SEC의 항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실패할 것이다. 정확하게 20분 만에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습니다. 리플 SEC는 미국의 SEC는 리플의 항소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가 8시 59분이었거든요. 근데 9시 19분 정확하게 20분 있다가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확실히 SEC한테 이길 자신이 있는 리플 코인 그리고 SEC의 항소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 트럼프는 SEC가 지난번 갖고 있었던 소송 부분에 대해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겠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겠다. 트럼프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지금 1월 16일 8시에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전략적 준비자산의 우선 채택안을 수용적으로 밝혔다. 그게 트럼프 당선인은 솔라나, USDC, 리플 설립자들을 만나서 해당 안을 논의했다. 자, 리플의 설립자를 만났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리플 CEO가 트럼프와 저녁 만찬을 함께 했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리플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는 건 리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2025년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의 정권 시대가 옵니다. 그때 코인 시장은 정말 기가 막힌 상승력에 대한 발전 속도를 가져갈 것이고 그 부분이 리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플코인 현재 시점 5%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확실한 리플코인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죠.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일까? 말씀드렸던 모멘텀.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리플 코인은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IMF와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CBDC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이용 안 한다는 겁니다. 신용카드만 벌써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미국 입장에서 달러를 많이 이용해야지 미국은 글로벌 1위 국가가 될 수 있는데 탈달러를 외치는 브릭스 연합에 나타나면서 또한 사우디가 해당되는 브릭스 연합에 들어가면서 미국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죠. 근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힘약하면서 이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어떤 게 있을까? 그 부분이 바로 코인이라는 거, 가상자산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을 맞춰서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이건 두 가지는 뭐죠?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펀드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SEC의 승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SEC랑 리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건 상승 모멘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1월 20일 날짜로 현재 SEC 위원장은 사임합니다. 그렇다는 건 그 이후에 해당되는 모멘텀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4년 동안 1,000원대 밑에서 못 올라왔던 코인이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비트가 1억 원을 돌파했을 때 이더리움이 500만 돌파했는데 리플은 1,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니또 속이다. 리플은 믿어서는 안 된다. 기회비용을 날려서는 안 된다. 많이 말씀하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날개를 달고 움직이는 모습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쪽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같이 받으면 너무나 좋겠죠.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에서도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이제 5,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쭉쭉 올라가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급등한 건 아니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리플코인 지난 4년 동안 여기 이 바닥권에 있었던 게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대 밑에서 1,000원을 뚫지 못했던 리플이었습니다. 근데 1달러를 돌파했고 2,000원을 돌파했고 3,000원을 돌파했고 이제는 4,000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올랐습니까?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네요.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면서 움직였다. 근데 1,500원 1달러 돌파하자마자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2,000원 올라왔을 때 후회했죠. 3,000원 올라왔을 때도 후회했을 거고요. 4,000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현재는 5,000원 라인대를 바라보고 있으니 당연히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밑으로만 내려주면 나는 전체 다 매수하겠다, 많이 매수하겠다 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원대 여러 번 영상도 말씀드렸고 2,000원대도 마찬가지고 1,000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니플의 모멘텀은 변동이 없습니다. 모멘텀의 변동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우리는 매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현재 시점 4,000원을 돌파, 이제는 5,000원 라인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또 포모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나만 늦어지는 게 아닌가, 나만 못 사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이 나올 시점이 다 됐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언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될지, 언제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지, 나는 수익권에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매도해야 되겠죠. 근데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진행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뉴스를 좀 더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가상자산 시장. 이제부터는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하나씩 알아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던 니플 ETF의 출시가 임박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ETF는 뭡니까? 펀드예요.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된다? 당연히 시장은 더욱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올해 다양한 가상자산의 ETF가 등장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트럼프 정권 하에서 확실한 친암호화폐 성격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니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니플의 현물 ETF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더욱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정권이 바뀌는 부분에 금융시장의 기대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 부분 비교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거든요. 생각을 해보시죠. 이때도 1,000원대 밑에서 움직였던 리플 코인이 2,000원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해당된 취임식이 거치고 정권이 바뀌고 해당된 정책적 방향성을 기대했지만 어때요? 2,000원까지 뚫고 올렸지만 다시 밑으로 내렸습니다. 왜?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코인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이러한 압박감을 엄청나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였습니까? 1,000원대를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11월 달이죠. 2024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상승력을 높였다. 바이든 때도 5월 달까지 상승력을 높였던 부분처럼 지금 정책 방향성을 밝히지도 않았지만 그 부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책 방향성에 나오는 시점까지가 5월까지 그러니까 1분기가 조금 넘을 때까지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12월, 1월, 2월, 3월, 4월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게 월봉입니다. 상승력은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 또한 아직 늦지 않았고 충분한 수익권이라고 한다면 매도를 하고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어떻게 나누어 들어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트럼프 정권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슬슬 한마디씩 하죠. 해당되는 비축 자산 곧 시작할 것이다. 또한 SEC가 압박했던 코인들은 한 번쯤 소송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해제할 수 있는 건 해제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어오고 있다. 근데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고래들은 매도했다, 매수했다,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12월 20일 날짜 나왔던 뉴스입니다. 업비트의 고래가 니프를 1조를 팔았다. 1조 팔았다는 건 매도했다는 거죠. 고래가 매도하면 우리 개인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게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니플이 1조를 시장에서 고래가 시장에서 매도를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이게 시장으로 내놨으면 하한가,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겠죠? 근데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대량 매매가 일어난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하죠? 블록 딜이라고 합니다. 고래들은 그들의 손을 바꿔가면서 고래의 물량을 다른 고래한테 넘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바로 고래입니다. 절대로 개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손수 개인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해서든 개인들의 물량을 털려고 하는데 이러한 뉴스만 보면 당장 매도하고 싶죠. 근데 12월 20일 날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게 되면 급락한 게 아니라 어때요?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했죠.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이탈할 데가 없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3천원을 터치했다더라도 바로 반등력을 보였고 다시 한번 3,500원대 지지라인 반등력. 다시 한번 4,500원 바로 뚫었지만 여기 4,500원대는 어떻게 지지받느냐에 따라서 5,000원을 돌파.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력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술적 분석 많이들 좋아하실 겁니다. 차트 분석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이 둘 다 모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니플 코인은 하나만 보고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래들 또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쓰면서 움직일 거니까 우리 그 부분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서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극대화로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해당되는 왼쪽 하단에 링크 있거든요.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매수와 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 체크하면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극대화로 만드셔서 안정적인 수익을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되었다면 확실한 수익 구간을 크게 갖고 가신다는 거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